스페인 매체 엘데스마르케는 이강인 에이전트가 최근 EPL을 돌고 왔다. 원하는 클럽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을 향해 EPL 클럽이 관심 있다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스페인 매체 렐레보는 지난 3월 에이전트인 하비에르 가리도가 영국에서 많은 경기를 보고 맨유, 아스톤 빌라, 에버턴 등 EPL 클럽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리도는 이강인을 포함해 발렌시아의 하비게라, 바르셀로나의 이냐키 페냐, 레알 마드리드의 헤수스 포르테아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발렌시아의 하비게라와 이강인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이강인이 특히 유력하고 점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인 파리가 데려갈 정도로 실력과 잠재력이 이미 입증된 선수이고 그뿐 아니라 마케팅 파워도 엄청난데요. 특히 데뷔 시즌 킬리안 음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라데페체는 기자 압델라 불마의 언급을 전했는데 PSG에서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한 선수는 이강인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의 유명 기자 불마는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PSG 이적 후 인기가 높았다.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했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공식 사무국도 이강인의 존재감을 조명했는데 PSG의 슈퍼스타는 이강인이다. 파리가 열광 중이다. 유니폼이 미친 듯이 팔린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츠은 이강인은 대박이다. 영향력은 스포츠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PSG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며 존재감을 조명했었습니다. 이에 마케팅에도 진심인 EPL 구단이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매체 온더미닛에 따르면 노팅엄 포레스트도 이강인 영입을 눈독 들이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겨울 매각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PSG와 접촉했다. 매각 가능성을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인은 PSG 주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가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아스널과도 연결됐는데요.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적료가 4천만 파운드 약 600억으로 붙었는데 맨유가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강인은 아스널이 노리는 선수다.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아스널에 잘 알려진 선수다. 하지만 가격은 부담스럽다. PSG는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이강인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임대 후 완전 이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각 매체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EPL 구단만 노팅엄, 뉴캐슬, 아스톤 빌라, 에버튼, 토트넘, 아스널, 맨유로 총 7개 구단입니다. 물론 이강인과 하비게라 2명 중 1명인 구단도 있는데요. 과연 이강인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파리 생제르맹과 잠시 동행을 멈추고 임대를 떠난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완전 이적하는 모양새입니다. 임대 이적하자마자 중용받으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슈크리니아르가 잔류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페네르바흐체 역시도 완전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매체 타크빔은 슈크리니아르는 페네르바흐체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페네르바흐체 역시도 슈크리니아르가 합류한 이후로 수비가 안정화되자 계속 동행을 이어가길 원해 완전 영입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네르바흐체는 슈크리니아르를 임대 영입할 당시 1,300만 유로 약 205억 원의 완전 영입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해야만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조건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페네르바흐체는 이에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하지 못한다면 올 시즌이 끝난 후 PSG와 이적료 협상을 벌여 슈크리니아르를 품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만큼 페네르바흐체는 슈크리니아르의 활약상에 만족하며 다음 시즌에도 함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슈크리니아르는 지난 1월 페네르바흐체로 임대 이적했는데요.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에게 철저히 외면당해 설 자리를 잃다 정규적인 출전 시간을 보장받길 원한 그는 이적을 모색했고 유벤투스와 토트넘 등의 구애를 거절하고 페네르바흐체를 택했습니다. 슈크리니아르와 6개월 임대 계약을 맺은 페네르바흐체는 PSG에 임대료 600만 유로 약 90억 원을 지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페네르바흐체 유니폼을 입은 슈크리니아르는 곧바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제 모리뉴 페네르바흐체 감독이 백스리 전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슈크리니아르는 백스리의 중앙에 위치해 수비라인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센시오도 아스톤빌라에서 훨훨 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SG에 있다가 임대로 나간 선수들이 모두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관이 명관입니다. 노쇠화 기미가 뚜렷하대도 한 단계 레벨이 낮은 리그에선 준치가 될 수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미드필더로 칭송받는 케빈 더브라위너와 2년 계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볼프스부르크 시절에는 분데스리가를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선 EPL을 말 그대로 폭격하던 플레이메이커가 더브라위너입니다. 도움왕과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단일 시즌 최다 도움 기록 등을 휩쓸었습니다. 현재 커리어 반등 계기가 필요한 전천후 미드필더 이강인과 파리에서 만남이 성사될지 눈길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영국 트리뷰나는 PSG가 더브라위너에게 2년 계약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올여름 더브라위너는 맨시티와 계약을 만료한다. FA 영입을 원하는 PSG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피치 안팎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원한다.
유럽 대항전 같은 큰 무대에서 선수단 통솔을 책임지는 리더형 고참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라며 최근 부진한 더브라위너에게 2년 계약을 제안하는 배경이다. 더브라위너 역시 유럽 잔류를 바란다. PSG는 그의 유럽 커리어 연장을 위한 매력적인 행선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브라위너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맨시티와 팬들을 향한 마지막 안부를 전했습니다. 더브라위너는 현 시점 PSG 허리에 경험을 더해줄 최적의 카드인데요. 풀백 윙어와 달리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는 출전 시간만 조절된다면 피치 노하우와 테크닉으로 충분히 팀에 도움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적료도 없어 금상첨화라는 평가입니다. 맨시티가 그에 대안으로 플로리안 비르츠, 페드리, 사비 시몬스 등을 주시하지만 펩 과르디올라 감독 말처럼 냉정하게 올여름 더브라위너를 완벽히 대체할 순 없다며 고개를 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